자, 일단 이번에는 우리 일단 저번 영상에서 했던 게 어떤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걸 했었는데,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여기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요 자리에 있는 요 대상의 평균 구하는 걸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대상의 별표인 그 자리의 대상의 평균은 어떻게 구했냐면 그 대상과 n까지 그 대상 x라는 확률 변수 값, 대상 x 값이랑 그 x 값에 대한 확률 있죠.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의 총합이었거든요. 이게 시그마 의미가 그거죠. 1부터 n까지 대입했을 때 총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균은 대상 곱하기 확률의 총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자, 평균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개념 3번에서 보는 건 뭐냐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1차 변화, 1차식, 그러니까 x라는 거에 1차 변환을 시킨다는 건데, 그러니까 1차식에 대한 변환.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면 3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변수에 3을 곱하고 5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준 이런 변환을 하는데, 그 변환한 거에 대한 확률이 아니고 평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특별한 게 아니고 방금 말한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예요. 2에 ax 플러스 b. 자, ax 플러스 b라는 요 확률 변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가? 얘는 똑같이 갈게요. 시그마가 있고 i가 1부터 n까지 그 대상이 뭘로 바뀌었죠? ax 플러스 b로 바뀌었죠. 그래서 xi였던 게 a에 xi에 더하기 b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확률을 곱하죠. pi 이렇게. 알겠나요? 이게 x1, x2, x3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은 p1, p2, p3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확률 변수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다 했을 때도 어차피 밑에 확률은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i를 곱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이제 시그마는 우리가 시그마 계산에 대해서 요거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시그마 뭐 천천히 한 단계씩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i의 pi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번에 이렇게 곱한 거 b의 pi 이렇게 하죠. 했을 때 우리 시그마에서 앞에 상수가 곱해진 거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i는 1부터 n까지 xi의 pi 하고 더하기, 여기서 b도 상수죠. 상수. b를 앞으로 빼고 1부터 n까지 pi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으면 이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요게 뭐죠? 요거 x 값이랑 확률이랑 xi pi 거한 거, 여기 이거 평균이죠. 평균 ex가 돼요. 우리 근데 ex는 보통 m이라는 문자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m 되는 거라서 이게 am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는 pi라는 게 확률인데, 확률의 1부터 n까지 전체 다죠. 확률의 총합이지. 우리 그냥 확률 전체 합, 총합은 얼마죠? 이거? 는 1이다. 우리 확률 분포 문제 나올 때 총합이 1이다. 이거 항상 쓰인다고 했잖아, 이 문제 풀 때. 그거예요. 총합은 1이다. 그래서 얘가 1이니까 그러면 더하기 b 곱하기 1이니까 b죠. am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2의 ax 플러스 b 이런 1차 변환을 했을 때 평균 결과를 찾았는데, 이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약간 공식처럼 알 수 있는 게, 원래 확률 변수 x에다가 a랑 b, a를 곱하고 b를 더하잖아. 그러면 그 평균은 똑같이 가는 거. 똑같이 원래 있던 평균에다가 똑같이 a를 곱하고 b를 더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그대로 간다. 똑같이 갑니다. 얘는 똑같이 적용합니다. 곱하고 뭐냐면 곱하기랑 더하기를 똑같이 적용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평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보면, 표준 편차는 분산만 보면 표준 편차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자, 이번에 얘도 똑같이 우리 vx x에 대한 분산인데, 얘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얘도 시그마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거는 뭐였냐면 잠시만요. vx가 뭐였냐면, 요거 한 칸 더 위에서부터 봅시다. 정리를. 자, vx 분산이라는 건 뭐였냐면 평균 기호 E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였죠. 변량 x 빼기 평균, 이거의 제곱
변량 빼기 평균의 제곱, 편차의 제곱에 평균 한 거죠. 이제 편차 제곱에 평균 한 게 분산이었어요. 이거였는데,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게 분산을 조금 더 칸으로 내려가야 돼서 조금 위에 시작했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ax 플러스 b의 분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에 x 빼기 m,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하는데, 얘는 편차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평균인데, 이때 x라는 그 확률 변수가 x가 아니고 ax 플러스 b로 바뀌어 있죠, 변수. 그리고 평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서 평균 구해놨죠, am 플러스 b로. 그러니까 평균은 am 플러스 b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게 변량 빼기 평균하는 편차가 이렇게 바뀝니다. 편차가 아시겠나요? 이게 이 확률 변수값 빼기 평균이었던 게 확률 변수를 이렇게 바꿔놨고, 아까 앞에서 평균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변량 빼기 평균, 평균이 편차가 이렇게 되고, 우리는 편차의 제곱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편차 제곱을 구하면 요거 조금만 더 계산해보면 나오는 거죠. 편차 제곱 어떻게 될까요? 요거 계산하면 b 없어지고 a x 빼기 am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a의 x 빼기 m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서 얘는 a의 x 빼기 m, 편차가 있고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를 제곱하는 거죠. 요거를 제곱하는 거다. 이걸 구하면 얘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얘는 요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그게 정리를 하면 편차가 이렇게이기 때문에 편차가 변량 빼기 평균 하는데, 그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제곱해서 가야 된다 해서 변량 빼기 평균, 이 편차의 제곱 한 거에 이 평균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갔어요. 알겠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가 변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편차가 이거에서 얘를 뺀 걸로 바뀌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하려고 한 얘는 뭐냐면, 이제 요걸 계산해 내면은, 계산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거 제곱. 자 그러면 이거는 제곱을 해보면 a 제곱에 x 빼기 m, 요거의 제곱에 계산하면 돼요. 자 이제 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시그마로 해봅시다. 이까지 오는 거 정리됐으면 시그마라고 하는 건 앞에랑 같기 때문에, 자 이거 뭐였어요? 이거 어떤 대상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 대상에 곱하기 확률을 해서 다 더한다, 총합. 그래서 얘도 그 대상이 뭐냐면 a 제곱에 x 빼기 m 제곱, 그러니까 a 제곱에 xi 빼기 m 이렇게. 그렇죠? 이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이 이거고, 얘는 요 안에 있는 거의 평균인데, 그 대상이랑 뭘 한다고, 이거 평균을 곱한 거, 이거를 시그마 다 더하면 이제 이게 a 제곱에 x 마이너스 m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자, 또 시그마에서 빼내면 어떻게 되냐면, a 제곱을 앞으로 빼내잖아요. 이렇게 a 제곱 앞으로 빼내면은 남는 게 xi에 빼기 m, 이거 제곱에 곱하기 pi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이까지 하면은 다 됐어요. 이제 갑자기 마무리가 그냥 바로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잠깐 위로 올라와서 여러분들 그 책에서 보면은, 이 프린트 위에서 보면 우리가 분산은 뭐였냐면 요게 그냥 분산이었어요. vx예요. 이거 개념 2번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요게 분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 ax 플러스 b에 대한 이 분산이라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a 제곱의 vx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v의 ax 플러스 b, 요거 ax 플러스 b로 요런 1차 변화를 한 확률 변수의 분산은 맨 앞에 것만 계산하면 돼요. 앞에 곱해져 있는 거의 제곱에 원래 이렇게 분산 되는 이유는 중간에 편차기 때문에, 편차를 구할 때 뒤에 있는 상수는 빼기이기 때문에 빼기라서 없어지고, 그러면 앞에 있는 a에 대해서 묶이고, 근데 편차에서 제곱에 대한 평균이니까 여기 제곱이 나왔고 뒤에 나와 있는 얘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던 vx라서 이 a 제곱이었던 요 상수가 앞으로 나와서 a 제곱의 vx가 된다. 이렇게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이렇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가 되고, 네, 여기 됐습니다. 요거 얘기한 게 시그마 해서 문제가 요런 식으로 시그마 관련된 요 생김새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모양을 한번 눈에 보라고 천천히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정리하려면 정리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항분포 보면, 이항분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독립시행 배웠잖아요. 독립시행 뭐가 있냐면 사건 A의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시행을 n번, 그 어떤 시행을 n번 했습니다. 시행했을 때, 뭔가 한 번씩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n번 시행을 했어. 그럼 n번 시행했을 때 우리 독립시행에서 물어본 건, 예를 들면 독립시행 개념에서 이런 거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n번 시행했을 때 5번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n번 중에서 n번 시행한 거 중에서 5번을 선택을 해서 A가 일어나는 그 P라는 확률을 5번 적용시키고, 나머지는 나머지 5번 말고 그 나머지는 그 사건 A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전체 n번 중에서 5번 제외한 거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해서, 이렇게 독립시행은 n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 A의 확률이 정해져 있으면 그 중에서 5번 일어난 횟수만큼 컨비니에이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해낼 수 있었다. 이게 독립시행이었는데, 우리 지금 이 독립시행 개념을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독립시행 개념을 배웠는데, 배운 거에서 우리는 지금 단원이 통계죠. 통계는 통계 단원은 뭐라 했냐면은, 통계는 이런 어떤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따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 전부 다, 전체를 다 따지는 거거든요. 모든 가능한 상황을 다 따지는 거예요. 이라서 이 독립시행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따져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전부 다 따져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떤 확률 변수를 이제 찾아서 우리 n번 시행했을 때 A가, 여기에서 확률 변수를 추가시켜서 A가 일어난 횟수를 우리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확률 변수 x에서 이거는 뭐였냐면, x는 5, 요거 하나만 구한 거였어요. 근데 통계는 전부 다 따지니까 우리가 n번 시행했을 때 x가 일어날 수 있는 횟수는 0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부터 해서 n번 전부 다 일어나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어느 정도만 적어 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만. 그래서 쭉쭉쭉 해서 할 건데, n번 쭉쭉 해서 2개 정도만 봅시다. x가 0, 1 이렇게 됐을 때, 밑에는 이제 확률이 들어가는 거니까 확률이 들어가는 자리를 보면은 쭉 가서, 자, 쭉쭉쭉 가서, 자, 0,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확률은 독립시행에서 n번 중에서 0번, 한 번 더 0번 선택한다. 뭐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0번 적용되고,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는 게 n번 되고 0번 일어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n번 중에서 한 번을 선택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한다 하고, 나머지 그 한 번 제외한 나머지 n-1번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n, 얘는 n번 중에서 n번을 전부 다 선택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0번, 한 번도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 나갈 수 있어요. 확률을 구해 나가는 게 독립시행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구할 건데, 구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보고 있는 단어는 통계 단어입니다. 통계는 전부 다 따지는 거죠. 전체를 다 따졌을 때, 그럼 이 전체 다 따져서 나온 이 상황 이제 이 결과물, 그러니까 이 대응을 이제 구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응을 뭐라 그러냐면, 요렇게 독립시행을 전부 다 따져서 얻어낸 이 대응, 이 확률 분포를 뭐라고 하냐면 이항분포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우리 기본 개념인 독립시행 개념에서
일어날 횟수를 x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분포를 따져봤을 때 이렇게 분포를 찾을 수 있었고 각 상황에 대한 확률은 독립시행 개념으로 확률을 찾을 수 있어서 대응을 다 시켜줄 수 있었고 그런 대응을 분포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이항분포라고 한다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이항분포. 그러면 이항분포, 요 이항분포에서 확률 질량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확률 질량함수는 그거죠. x번이 일어났다면 n번 중에서 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n번 중에서 x번을 선택해서 일어나게 하고 나머지 n-x번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 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과로 이항분포는 기호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확률 변수 x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이항분포라고 했고 이항분포는 기호 n번이 시행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이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요거를 확률 질량함수로 가지는 분포는 이항분포라고 하고 그 기호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 시행이고 그게 일어나는 횟수예요. 그래서 여기 x가 일어나는 확률 여기 얘랑 맞춰져 요 p랑 맞춰줘야 되겠죠. x제곱인데 이 x제곱이 1-p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p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요거 왜냐면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항분포 하고 자 그러면 요렇게 기본 개념까지 왔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밑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항분포에서의 평균 부산 표준 편차 있는데 이거는 증명은 안 하고 공식을 외우기만 합시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의 np를 따른다. n번 시행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다. 이러면 이거의 평균은 n 곱하기 p고 분산이 npq라고 적혀져 있는데 q가 그거예요. n 곱하기 p 곱하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 이게 npq 말하는 거고 자 이게 분산이고 표준 편차는 뭡니까? 거기 루트 씌운 거죠. 표준 편차는 이거는 루트의 분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굳이 한번 더 적자면 루트의 n 곱하기 p 곱하기 1-p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증명이 궁금하다고 하면은 이거 다들 바이블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바이블 210 뭐 그렇게 안 어려요. 할만하거든요. 219페이지에 있고 얘는 어디냐면은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찾아서 보시고 궁금하면 보시고 모르겠으면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개념 정리 가겠습니다.